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51번째 시간으로 농협의 이념 3이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2번의 3. 이번 시간에는 세계 속 협동조합의 위상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구조 문제와 대안, 그리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88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의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설립되었다. 다양한 배경과 형태, 협동 원칙을 가진 협동조합들 간의 이견으로 발족하지 못하다가 1895년 비로소 제1회 대회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농협은 1961년 종합농협이 탄생하면서부터 ICA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 때문에 ICA 원칙 중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다가 1963년 준회원 자격을 얻게 되었고, 1972년 바르샤바 ICA 총회에서 준회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되었다. 현재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임협중앙회 등이 ICA 정회원으로 되어 있다. ICA는 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금융, 소비자, 수산업, 보건, 주택 등 8개 분과를 두고 있다.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가 ICAO이다. 한국농협은 199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ICAO 총회에서 회장국으로 비선되어 현재까지 중앙회에 ICAO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ICA의 회원과 집행부 구성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소비조합이 중심이었으나 ICA에서 열리는 두 가지 총회, 즉 전체 총회와 지역 총회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ICA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입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회의는 전체 총회와 지역 총회가 있다. 전 회원 조직이 참여하는 전체 총회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으로서 이루어지는 지역 총회로 나눠지게 개최된다. 이 두 총회는 매년 서로 번갈아 가면서 2년마다 개최된다. ICA 이사회는 전체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1명, 각 지역 총회에 추천하는 부회장 4명, 이사 15명 등이 4년을 임기로 선출되며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 협동조합은 위기에 강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라보뱅크라는 협동조합 은행의 실적을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오히려 수신액이 이전보다 300 급증했다. 협동조합 은행이 다른 주식회사 은행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믿음이 생겨 예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이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했던 은행이다. 이 한 곳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스위스에 있는 라이파이젠뱅크는 스위스 은행 순수에서 10위권에도 못하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순위가 4위까지 올라섰다. 협동조합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시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스페인 바스크 산간지방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몬드라곤이라는 곳이 있다.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 전체적으로 26%의 기업이 도산했다. 하지만 몬드라곤은 전체 사업체 중 단 2개로 비율상으로는 1.6%의 기업만 도산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시 도산한 협동조합 직원들은 전혀 해고 없이 다른 곳으로 재배치받아 일자리가 유지됐다는 점이다. 몬드라곤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당시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매출 규모가 평소의 10분의 1로 급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쉽게 도산하지 않고 일자리가 잘 유지되며 심지어 어려운 가운데 신규 고용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협동조합의 나눔과 공유의 마법 때문이다. 한 협동조합이 어려워졌을 때 다른 협동조합들이 이를 지탱해주고 협동조합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더라도 서로 나눠갖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왔을 때 임금을 낮추고 주 5일 근무를 주 4일 근무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나누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의 구성원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보다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면서 어려움을 헤쳐가듯이 협동조합도 나눔을 통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협동조합의 강점을 키워드로 뽑아보자면 네 가지다. 첫째,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셋째, 사회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감동이 밀려온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연한 것들을 하는 협동조합이 가지는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협동조합의 매력에 반해서 2011년 12월 29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영체제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자본주의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초기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표된다. 정부는 심판자적 역할, 중재자적 역할만을 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국가를 약행국가라고 했다. 최소한의 역할, 밤의 치안만 잘 담당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역할만으로 모든 것이 잘 맞아 돌아갔을까? 그렇지 않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로 인해 나타난 모습은 어땠을까? 대부분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 아동노동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학 선구자인 샤를러 지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부를 창출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슬퍼한 바 있다. 여기서 경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것만을 경제라고 하지 않는다.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진 부의 분배까지도 경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학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한계에 부딪힌다. 다시 이어 2차 세계대전 전후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내재적 모순을 수정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게 된다.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곧 수정자본주의도 한계에 부착하게 된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사회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인 신자유주의가 대두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역시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부 격차도 확대되는 등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그럼 이 다음의 자본주의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아직 명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모습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영체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